안녕하십니까. 안세교회 대표 박윤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144강은 회계로 회계하라. 훈민정음 회계감사 같은 말이다. 이런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회계라는 쟁점이 이렇게 요새같이 빈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 온라인 매체나 SNS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등등 이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이제 회계, 야 이거 완전히 우리의 많은 미래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신용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63등밖에 안 되는 정도로 나쁜 상태인데 이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그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근간에 삼바 사태와 같이 거대한 어떤 회계 문제가 사존화되는, 또 그 직전에 대우조선 해양같이 큰 문제 생기고, 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그 비운을 맞이한 것도 바로 또 하나 이런 분식회계, 아니면 회계가 잘못돼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 그때 예방이 됐으면 해체되거나, 또 그렇게 많은 공적 자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도 이제 그 거대한 은행, 산업은행 같은 데 10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그 10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국민 세금, 혈세가 그만큼 거기에서 잠겨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 아니면 손실이 났다,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예방이 되려면 회계가 진짜 회계와 같은 수준으로 이게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회계라는 것은 주로 종교에서 쓰는 말이죠.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에서 이제 회계라고 하는데, 회계라는 것은 뭐냐? 회계, 이 한자어로 이렇게 마음속 깊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성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라, 반성을 해서 개선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회계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라는 것도 회계 이름도 비슷한데 한자어로는 달라요. 이거는 모아서 계산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마음속 깊이 반성해서 개선하겠다 그런 뜻이고, 계산이고 개선이고 이런 뜻입니다. 참여한다, 반성의 수단이다. 과거를 모두 떠올려가지고 도덕기준을 맞춰서 본다는 것이 회계인데, 실제 회계라는 것이 회계와 같이 과거를 모두 떠올려가지고 현재의 도덕기준을 맞춰서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 같아요. 사실은 지난 2년간 과거행적 기록을 해서 상세월의 내용을 모두 합해서 뉘우치어 진정한 반성이 되는 것이지, 일부 빼고, 자기 잘못한 거 일부 빼고, 못난 거 일부 빼고, 그렇게 해서 분식해서 반성해봤자 그것은 반성이 진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기업, 가게, 사회, 국가 모두가 회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자신의 가계를 회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그려보면, 이걸 회계로 기록을 안 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한번 다 떠올려 봐요. 내가 집 한 채 살고 있지, 사무실 보증금 하나 있지, 그다음 펀드에 약간 들어가 있지, 예금 들어가 있지. 펀드는 요새 이제 그 주가가 나쁘니까 이제 마이너스 감소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이거가 구성된 내용이, 옛날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만큼 전세자금 준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안 준 분도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있고, 그동안 이 30년 내지 20년 동안 월급을 꼬익꼬익해서 누적돼서, 월급에서 아무래도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다 세금 내고 다 쓰지 못하고 조금씩 남죠. 조금씩 남은 것이 이제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뭔가 펀드나 예금이나 내 집을 구성했을 것이고, 그 다음 이 중에서 이제 집값이 약간 올라간 만한 게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집값이 조금씩 올랐으니까 자산평가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 집값이 오른 만큼은 이제 그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집 살 때 내가 내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은행의 융자를 받은 돈이 바로 은행 부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부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계에서의 자신의 그 집 재산 상태도 이렇게 완전히 그 역구성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은 당연히 자동으로
붕괴가 되는 것이고, 사회나 국가도 다 이렇게 사회대책표, 국가대문제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요새는 각 국가의 정부도 다 이렇게 복식부기에서 회계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 안세계법인 회계사들도 지금 바로 전 국토교통부나 뭐 온갖 정부 부처에 나와가지고 그 부처의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 기록을 만들어서 이제 자문해드리고 있는 회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우수한 회계사들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건 회계가 결국 총합계 집계 개념인데, 개인이나 기업 모든 거래를 대사평균의 복식부의 개념으로서 모두 모아가지고 총괄해서 집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해서 집계하면 상대방들이 믿음이나 신용을 창조할 수 있어. 아, 총괄 집계한 것이야? 그럼 믿을만하네. 이제부터 거래를 시작해보자. 집계가 안 된 것이야? 그럼 아직 멀었어. 너하고 나는 거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왜? 아직도 숨겨진 게 있으니까. 숨겨진 칼, 숨겨진 총,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친구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나 여기 총이 있고 칼이 있어. 근데 쏘지는 않을 거야. 다 잠궈놨어. 뭐 이래가지고 이게 해야 거래가 되는 것이죠. 경제 주체 간의 상호 신뢰의 수단이 이제, 주체가 뭐냐, 주체는 왕이죠. 이 왕. 주자가 이게 한자로 요 위에 이렇게 딱 하나 해놓는데 왕하고 달리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은 것이죠. 왕들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주체. 그래서 신뢰와 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거래, 투자, 차익, 대출에 대해서 최초의 시장 수단은 바로 재무제표다. 이 재무제표는 바로 이제 모든 경제의 주체인 왕들의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군주제나 봉건제, 제국주의 시대, 식민 시대에는 일방적 침략과 영토를 중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속이고 간첩, 도청, 삼국지에서도 가장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조죠. 조조가 근데 결국은 중국의 이 나라를 이제 일부 통일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는 이런 감청, 도청, 뭐 속이기, 위계, 36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서 일방적 정보만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정보는 주지 않는 그런 걸로 이겼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의 가장 기본은 신용이 민주화돼야 되고, 상대방을 100% 알고 나도 100% 공개해서 서로 합의가 된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작성이 돼서 서로 그걸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전세의 공용어다. 전세의 공용어로서 의사소통하는 수단이고, 거기에 그러려면, 공용어가 되려면 상호 공개한 합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 GAAP, 일반적인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이고, 국제회계 기준, KFS, 국제회계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기준을 작성하고 측정하는 것을 재무제표를 서로 정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모든 기준이 같지 않으면 그것은 겨우 자료에 불과해요. 자료는 정보보다 훨씬 급이 낮은 것이죠. 그 중에서 자기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이거를 주관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된 제3자의 전문적 검증,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 우리는 외부 감사 보고서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회계를 하려면, 반성을 하려면 외부 감사가 있어야 한다. 왜? 숫자가 혼자 자기 작성해서 마음대로 작성한 것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 드러낸다면 상대방은 그걸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재무정보가. 차라리 자기가 따로 탐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흥신서를 통해서 파악해놔야 낫지, 잘못된 정보 그냥 갖다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의 회계사들이 감시 조사하는데 순서 측정해서 판단해가지고 감사 의견을 작성한다. 그래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적정성이라는 것은 손실은 손실대로, 위험은 위험대로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감사보고서라고 해요. 문제를 감추는 것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그것은 은닉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외부 감사에 맞는 말이 바로 온고이지신이라는 오자 성어죠. 과거를 잘 반성해서 미래를 안다. 그러니 과거를 잘 회상해서 현재 반성해서 미래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온고이지신이 외부 감사에 바로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잘 알고 반성을 해야 미래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미래의 4차 산업에도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시장에서 타인의 행위, 재무제표 관찰, 이것이 과거죠. 이걸 해서 신제품이나 이런 걸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감시감독, 회계 전체에 대한 감시감독, 외부감사다, 이런 얘기죠. 결국
회계와 독립된 공정감사라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한테 미래를 이어주는 모든 경제주체를 다 한꺼번에 잘 모아서 미래로 이어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최종 수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보고속도로를 까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보고속도로를 까는 원리는 각 경제주체들이 이렇게 쭉쭉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앞 마당에다가 공정한 작성을 한 제3자 감사하는 감사보고서를 쭉 깔면 이 고속도로가 차가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멋대로 작성하고 지멋대로 여기 바위 놓고 나무택 놓고 이렇게 놓으면 울퉁불퉁거려서 차가 달릴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 같은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3자 감사를 해서 이거를 잘 깔아주면 잘 달릴 수가 있고, 이걸 지멋대로 깔고 하면 여기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정보고속도로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한동안 거래를 제3의 회계법인에 꼭 의뢰를 해가지고 공정한 감사를 받아서 내야 그것이 공개된 신용이 있고 믿을만한 정보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재창조를 시킬 수 있는, 또 믿고 건너가면서 더욱더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민주화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공용으로서 중시해야 할 것이 바로 회계와 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